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달 중국 철강제 시황 및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중순 이후에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죠. 그래서 5월 둘째 주가 피크였었는데요.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2주 만에 봉연강류는 적게는 30달러에서 많게는 157달러까지, 판재류도 24달러에서 154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봉연강류보다는 판재류 하락폭이 더 컸고요. 품목별로 보면 하락폭이 가장 컸던 품목은 철근이 157달러였고요. 냉연이 154달러, 열연 148달러 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중국 정부의 인플레 억제 정책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좀 딜레마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수를 활성화하려고 하자니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요. 물가를 잡자고 하자니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런 모순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 정도로 이제 가격을 5월 가격을 한번 되짚어 보고요. 6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원가 측면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철광석인데요. 호주산 철광석 수입가 기준입니다. 5월 둘째 주에 CFR 기준으로 210달러대까지 올랐다가 5월 말에 19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죠. 그랬다가 중국 당산 지역이 감산을 원래 중국 정부가 50%를 감산하라고 했던 것을 이걸 30%만 감산하라고 완화를 하자 곧바로 선물 가격이 뛰고 원료 가격이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6월 들어서 다시 208.6달러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6월 철광석 시장의 가장 큰 관건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감산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철광석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계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호주하고 철광석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국이 더 이상 내밀 카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총리가 직접 나서서 아프리카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MOU도 철광석 광산 개발과 수입에 대한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 아프리카가 인프라가 전혀 구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또 내수를 더 늘리자라고도 했지만 중국 내수에 있는 광산은 너무 노후된 광산이 많고요. 더 문제는 이제 품위가 낮다 보니까 오히려 좀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수입선을 갖다가 좀 다변화해보자. 그래서 브라질로 또 달려갔죠. 그랬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미댐 사고 난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여파까지 또 다시 또 확산되고 이러면서 1분기 브라질 전체 철광석 생산량이 15% 가까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발레 1분기 수출량도 전년보다도 19.5%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철광석은 장기적으로 보면 요즘에 이제 새로운 신규 광산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겠죠. 그렇지만 3분기까지 보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철강제 생산을 갖다 많이 이제 늘리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까지는 190달러에서 220달러대의 강세를 유지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도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중국도 성장률 유지를 위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성장률을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하고 성장을 유지하려고 하면 철강제 생산은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고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철광석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원료탄입니다. 최근에 또 철광석보다 더 핫한 품목이 바로 원료탄이 됐습니다. 호주 강점탄 수출 가격 기준으로 지금 160달러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난방 시즌도 끝났는데 왜 가격이 급등하느냐? 그 원인은 바로 시멘트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멘트 제조 원가의 30% 정도가 유연탄이에요. 그래서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그러니까 코미스라고 우리 얘기하는, 여기서 발표하는 유연탄 시장 전망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숫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위에 숫자가 나오죠. 여기에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다. 즉, 다시 얘기하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현재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25점이 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6월에도 중국의 조광 생산이라든가, 지금 사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재고도 없고요. 생산도를 더 하고 싶어도 소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멘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요 중국의 조광하고 시멘트 요거를 감안을 했을 때 원료탄은 6월에도 톤당 140달러에서 160달러의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스크랩입니다. 5월 말 기준 상하이 지역의 스크랩 유통 가격을 보면 606달러입니다. 그래서 셋째 주에는 이게 651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일종의 조정기로 좀 볼 수 있어요. 수입이 많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중국이 6월 10일부터 수입 고철에 대한 검사 규정을 다소 완화해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수입 규정을 갖다가 이 기준을 중국으로 그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질서를 확 잡겠다라고 했는데,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수입이 좀 잘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수입도 잘 안 되고 중국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그 스크랩 투입을 많이 늘려 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갖다가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정안을 발표한 것 같고요. 만약에 개정안이 적용이 되면 수입량은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가격도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과 원료탄, 스크랩 요 세 가지 원료 시장은 전반적으로 6월에도 제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 원료는 3분기 제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분기에 가격 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메이커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측면인데요. 아직 5월 산업생산 데이터에 대한 그 중국의 통계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12일 중순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4월 말까지만 놓고 보면 우선 이제 산업생산은 9.8로 3월을 피크로 해가지고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분기 GDP 생산도 전년 동기 대비 18.3%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역시도 작년 1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조치 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당초 예측했던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물 경기를 보면 4월까지는 매우 좋습니다. 실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철강제 수요와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부동산 개발 투자, 제조업 투자 모두 다 도표에서 보듯이 19%에서 23%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조업도 살펴보면 컬러 TV와 조선 건조량만
10%대 증가율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자동차 생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에서 5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중소기업이 소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좀 제발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남부 지역에서는 광동성 일부 지역에서는 적자폭이 커지면서 중소제조업체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마침내 이제 칼을 빼어들었죠. 철강뿐만이 아니고 구리, 알루미늄, 시멘트 이런 소재와 건축용 자재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힘으로 지금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가격이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남부 지역에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홍수기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양쯔강이 무려 156년 만에 최고 수위를 수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강 주변을 따라서 지금 9개 성이 여기에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건설 시장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도 아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 중국 수요를 종합적으로 좀 보면 다른 지역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요 증가율이 5%대 전후로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공급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4월 중국의 조광 생산량이 9,790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4%가 늘었고요. 1, 4월 누계 기준으로는 3억 6,690만 톤.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1%가 늘었습니다. 아직 공식 5월 집계 자료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 강철공업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중순까지 생산은 4월과 비슷한 수준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6월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제가 앞서서 당산 지역의 감산 정도를 50%에서 30%로 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감안하면 생산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중국 정부가 생산 측면에서도 사실은 좀 고민이에요. 자, 내수 활성화를 하려면 조금 인프라도 많이 벌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철강 수요가 필요합니다. 철강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요. 물가를 억제하려고 하면 성장이 둔화되고요. 또 감산을 강하게 하면 원료 가격은 떨어지지만 제품 가격은 오르고요. 또 스크랩 비중을 늘리려고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물론 어려워요. 시간이 좀 걸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호가만 자꾸만 오르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재고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시중의 5대 품목의 총 시중 재고는 약 2,250만 톤, 2,300만 톤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감소 추세이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6월 중순까지는 과거에 이렇게 쭉 보면 재고가 소진 기간이다.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금년도 재고는 여전히 과거 평년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또 하나는 요 중국의 통계가 사실은 미숙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역시도 숨은 재고가 저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6월 달에 시황이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가장 큰 게 수출세 부과 가능성이에요. 제가 종전 철강TV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가능성이 그럼 몇 프로냐?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70% 이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이제 이걸 전 품목으로 일시에 시행을 할 것이냐, 품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후자 쪽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열연은 우선적으로 포함될 거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 6월은 이미 며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6월은 좀 힘들 것 같고
7월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빠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름 휴가가 끝날 무렵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출세 부과 외에도 지난번 수출세 환급 우리 퇴세율 폐지 때에 미결정으로 남아있던 내년 아연도금 컬러 강판 코일에 대해서도 13%의 수출 환급세를 갖다가 폐지한다라는 하는 그런 소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13%인 중국의 증치세, 우리말로 부가가치세를 조금 더 낮춘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점이에요. 최근 이제 국내외 언론에서 자주 오르는 얘기가 부채 관련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 비율이 뭐 270%까지 되고요. 지방정부 부채도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죠. 또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도 162%나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86%, 한국의 110%보다도 월등히 좀 높죠. 특히 이제 2023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기업의 사채 규모가 우리 돈으로 2,400조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회색 코뿔소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되느냐? 코로나 이후에 중국 정부가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더니 이 돈이 골고루 간 게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든가 이런 좀 거품으로 좀 형성시키는 한 곳으로 몰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결과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하기 위해서 또 회사채 마냥 발행했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요. 자, 철강이나 알루미늄, 동 이런 소재 가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강제로라도 찍어서 눌러서 어느 정도 진정을 시켰는데 부채 문제는 방법이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패권 경쟁이 사실상 다시 불이 붙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 돈을 더 풀어서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체력을 더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니 물가가 걱정이고요. 자, 물가를 감안하며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에 뭐 대출 금리를 올린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앞서 말씀드린 일부 기업의 회사채 만기 때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사실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온도차가 심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또 그쪽 관점에서만 보면 중국 경제가 급냉을 하고 금방 뭐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런 시각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특이한 국가잖아요.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획일성과 일사천리 밀어붙이는 힘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이제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렇게 금세 뭐 경제가 뭐 급냉을 해서 뭐 전 세계가 뭐 이 폭탄을 맞고 이런 상황은 단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좀 가려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중국 정부 관심사가 뭐냐 봤을 때는 물가 안정이다. 이게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이것이 철강제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막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요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중국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가 측면과 수요 측면만 놓고 본다면 가격은 더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를 용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급 측면에서 보면 당산 지역의 감산 규제 정도를 완화를 시켰잖아요. 이거는 가격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죠. 그래서 자, 원가 논리가 있고 시장 수급 논리가 있고 또 정부의 힘의 논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어느 게 힘이 가장 세냐? 당연히 세 번째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의 힘의 논리가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아마 중국 정부가 물가가 잡혔다고 확신하는 그때까지는 물가 억제 정책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좀 먼저 이걸 전제로 깔고요. 그래서 6월 중국의 내수 가격은 열연 기준으로 보면 약 900달러에서 930달러 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할 확률이 약 70%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를 확률은 10%, 9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확률은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르거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의 원가 논리라든가 중국 정부의 억제 정책 이걸 감안하면 크게 뭐 100불 이상 차이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내수 얘기예요. 그럼 수출 오팍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6월 오팍 가격은 열연 기준으로 보면 930에서 960달러 선으로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출세 부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중국 철강사들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중국 내수에서의 이익 감소를 적극적으로 수출에 반영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시기는 아마 중순이 넘어가면 이러한 움직임들이 더 자주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